요즘 연금 계좌 때문에 진짜 골치 아프시죠? 온갖 안 좋은 소식들이 막 쏟아지면서 우리가 그동안 철석같이 믿어왔던 연금 계좌에 대한 신뢰가 그야말로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악재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연금 계좌는 아직 괜찮은 걸까요? 지금 상황을 보면요, 그야말로 악재의 퍼펙트 스톰입니다. 해외 ETF 이중과세 논란이 터졌죠. 또 편리했던 TR ETF는 이제 못하게 됐고요. 공격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해줬던 TDF ETF마저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연금의 건강보험료가 붙을 수 있다는 소식은 정말 우리 뒤통수를 제대로 때리는 결통타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혼란스러운 악재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 실체를 하나씩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충격파 바로 이중과세 문제입니다. 핵심은 선환급 제도가 사라졌다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는 과세 이원 효과의 심장이었거든요. 원래 내야 할 세금까지 다시 투자금으로 들어가서 복리의 눈덩이를 더 빨리 굴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핵심적인 혜택이 쏙 빠져버리면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물론 정부도 이 문제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외납세액 공제 크레딧이라는, 그러니까 해외에 낸 세금을 나중에 인정해 주겠다는 대책을 내놓긴 했어요.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거죠. 시스템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이게 언제 해결될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TR ETF 금지, 이것 때문에 이제 복리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어차피 세금이 없는 연금 계좌 안에서는요, TR로 굴리나 PR로 받아서 내가 직접 재투자하나 사실상 수익률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와, 이거 좀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수익률이 아니라 이제 좀 귀찮아졌네 하는 바로 그 번거로움이 커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TDF 교재는 왜 하는 걸까요?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퇴직연금의 가장 중요한 원칙, 안전자산을 30%는 무조건 담아라. 이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걸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겁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방법을 딱 보여주는데요. 일종의 편법이었던 거죠. 법의 예외 조항을 이용해서 분명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할 30% 공간에다가 사실상 주식 덩어리인 TDF를 쏙 집어 넣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주식 비중을 무려 94%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거든요. 정부는 바로 이 영리한 우회로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모두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내 소중한 연금에 건강보험료 폭탄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이 문제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왜 갑자기 논란이 됐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건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충격적인데요. 원래 법에는 연금소득도 건보료 부과 대상에 떡하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정부가 연금시장 좀 키워보려고 그동안 정책적으로 그냥 눈 감아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2022년에 감사원이 이거 법대로 안 하는 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딱 지적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연금 계좌는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모든 악재를 전부 다 계산에 넣고도 왜 여전히 연금 계좌가 이길 수밖에 없는지 제가 데이터로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가장 불리한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뭐냐면요, 연금 수령액 전체에 대해서 건보료를 8%나 매기는 그야말로 잡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도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렇게 최악의 조건으로 건보료 폭탄을 있는 대로 다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요? 연금 계좌의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일반 계좌보다 매달 26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두 가지 마법, 세액 공제와 과세 이연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은 돈, 그리고 아직 내지 않은 세금까지 전부 원금에 합쳐져서 같이 굴러가니까 복리의 스노우볼이 비교도 안 되게 커지는 거죠. 심지어 방금 그 계상에는 포함되지도 않은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만 따로 모은 게 무려 2,188만 원에 달합니다. 바로 이 숫자가 그 압도적인 힘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예측 가능성인데요. 일반 계좌는요, 내가 돈을 잘 벌수록 세금도 끝도 없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미래에 금투세 같은 새로운 세금이 생길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연금 계좌는 당신이 내야 할 세금은 최대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명확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안정성의 가치, 이건 정말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네, 혜택이 좋은 건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딱 드시죠? 그래봤자 55세까지 꼼짝없이 묶이는 돈 아니야? 그 사이에 제도가 더 나빠지면 나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연금저축은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깰 수 있어요. 이때 내는 세금 16.5%를 보통 벌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건 벌금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국가에서 받았던 세금 혜택을 다시 반납하는 개념이에요. 내 원금 전체가 아니라 딱 혜택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언제든 손해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비상 탈출구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 점검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연금 계좌에 건보료라는 태풍이 불어온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일반 계좌가 안전한 항구인 건 절대 아닙니다. 그곳엔 언제 부활할지 모르는 금투세라는 더 큰 쓰나미가, 심지어 투자 수익 자체에 대한 건보료라는 또 다른 폭풍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피할 수 있는 리스크는 없고요. 우리는 어떤 리스크를 감당할지 선택해야 할 뿐입니다. 자, 그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최종 성적표를 매겨볼까요? 연금 계좌는 세액공제와 과세이연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지만 건보료와 각종 규제라는 족쇄가 채워졌습니다. 반면에 일반 계좌는 완벽한 자유를 주지만 세제 혜택이 전혀 없고 미래의 세금 인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죠. 결국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막연한 불안감을 이겨낼 단단한 데이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은퇴 전략은 이제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